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은 건강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파크 플러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정품 그대로 사용해 오셨다면 정품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엔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른 스파크 플러그를 장착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문의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리는 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화된 자동차를 바란다면 기본 정비가 잘 된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 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욕심 때문에 튜닝과 매핑에 대하여 관심을 갖듯이 오늘 드리는 스파크 편 역시 생각해 보시고 가졌던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스파크 플러그의 한 부분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하얗게 된 부분 연소 잘 됐죠? 맞습니다. 이 하얀 부분에 재질이 뭐냐면 삭입니다. 전봇대에서 어디로 누전이 되지 말라고 요렇게 생긴 애자입니다. 여기다가 전기줄을 매고 이거는 전봇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애자라고 합니다. 애자의 기능이 뭔가 바로 절연체입니다. 그리고 냉각부입니다. 즉 전기가 옆으로 새지 말라고 절연체 역할도 하고 하얗게 된 사기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봐서는 이게 길이가 긴지 짧은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시기 이전에 먼저 다른 플러그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보입니까? 앞에 있는 거 여기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실은 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 부분이 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척 비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끼우고 다니셨는데 글쎄요, 이 플러그를 끼우고 자동차 성능이 안 나올 때인데 모르고 다니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짧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길지요.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긴 것이 열을 많이 받겠습니까? 열을 덜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열을 덜 받는다 또는 열을 많이 받는다, 어떤 쪽으로 손을 드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가 길다, 열을 덜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3mm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2mm고 여기는 없습니다. 이 면에 비해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면과 전체 길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냉각이 잘 되는 구조다. 이것을 1, 2, 3이라고 표기해 놓은 건데 어떤 분한테 옆으로 해놓은 사진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설명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 숫자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여기에 지금 애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애자 높이가 낮은 상태로 있다. 여기는 애자의 높이가 높다. 그렇습니다. 1번을 열형 스파크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형,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 세 번째 거는 냉형 스파크 플러그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플러그를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화살표 길이가 짧습니다. 여기는 깁니다. 그리고 얘도 깁니다. 내부에 있는 애자 깊이를 측정한 겁니다.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 안쪽의 길이는 어때요?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위로 더 튀어나왔다. 이것의 차이 뭘 것인가? 플러그가 가지는 열형, 냉형, 중간형의 차이는 자기 청정 온도라고 합니다. 자기 청정 온도가 무엇인가? 연소가 되면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하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소실입니다. 이 안에가 이렇게 연소실 내에 있는 가솔린과 공기와 혼합가스가 불꽃에 의해서 폭발을 한다. 그랬을 때 완전 연소가 되면 좋은데 완전 연소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카본이 끼는 겁니다. 카본이 끼었을 때 자기 청정 온도가 적절한 거, 그거는 여기가 깨끗합니다.
낍니다. 그런데 자기 청정 온도가 너무나 높아버리면 여기가 끄름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끄름이 낀 모습을 중간에 있는 거 여기에 색상하고 이쪽에 색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냉각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카본이 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깨끗하게 연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스파크 플러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연소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열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킹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파크 플러그는 저 안쪽이 새카맣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러그는 어디다 끼워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여러분들은 이런 스파크 플러그를 장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100%라고 해도 될 겁니다. 2번 플러그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3번과 같은 플러그를 끼우거나 1번과 같은 플러그를 2번이 들어가야 될 자동차에 1번과 3번 같은 스파크 플러그가 들어갔다. 그러면 연비 불량 나옵니다. 노킹 나옵니다. 변속 충격 가져옵니다. 엑셀 밟을 때 울컥거림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 선택하시겠습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는 점같이 찍어놨죠. 애자 부분과 몸체와의 사이입니다. 1번 스파크 플러그의 경우 여기가 애자입니다. 애자와 몸체와의 틈이죠. 점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될까? 무척 좁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파크 플러그가 최대로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 플러그 자체가 곧 노킹을 일으킬 수 있는 열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소실 내에서는요 카본이 끼어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카본들이 열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스파크 플러그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판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두껍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얇아졌죠. 가운데 거는 얇아진 이유가 마모돼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마모돼서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도톰한 상태로 즉 세 번째 있는 모습과 같다. 전극 부분의 재질이 우측 거는 백금이고요. 여기는 텅스텐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봤던 플러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톰하게. 이게 정상입니다. 열형을 끼웠을 망정 전극 부분은 정상적인 전극으로서 역할을 못했다. 그런데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구입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파크 플러그는 요즘 여러분들 자동차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스파크 플러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원하신다면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엔진 실린더 부분에 단면을 살짝 그려봤는데 여기가 흡입 밸브입니다. 공기가 지나가면서 와류를 일으킵니다. 여기 애자 부분을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는 냉각이 되는 거고요. 흡입 공기가 들어옵니다. 내려갔다가 압축돼서 폭발, 다시 배기구 이렇게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흡입 밸브가 크고 배기 밸브가 작다는 거 아십니까? 흡입 밸브가 요만하다. 그러면 배기 밸브는요 작습니다. 이렇게. 즉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기 밸브 형상도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브 두 개를 들고 보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자동차 어떤 누구의 자동차를 분해해도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를 보면 흡입 밸브가 더 크다. 그러니까 혼돈될 일은 없겠죠. 엔진 분해를 안 하는 게 상책일 테니까 혹시 분해하면 안 좋겠죠. 분해하지 않으려면 기본 정비가 잘 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좋다. 기억을 하시고요. 스파크 플러그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세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적절해야 됩니다. 곧 이 안에 연소실이라고 합니다. 헤드에 움푹 패인 부분이 있고 피스톤이 올라가면 이 공간, 소송달처럼 생긴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에서 강렬하게 폭발을 하려면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이 발생할 때 아주 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이 번쩍하는 걸로 이 안에 있는 고온, 고압의 혼합 가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스톤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하고요. 그 동력을 모아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곧 동력의 힘이 얼마나 좋냐,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일도 바꾸고 냉각수도 바꾸고 스파크 플러그도 바꾸는데 내 차는 수명이 짧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맨 앞에서 봤던 두 개, 바로 이것을 보신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색깔이
여기는 검습니다. 여기는 하얗게 탔습니다. 두 개의 실린더는 정상 연소를 했고 또 두 개의 실린더는 비정상 연소를 한 겁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점화 불량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압축 불량도 있고요. 공기가 잘못 혼합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경우는 갭이 안 맞습니다. 곧 여기 갭이죠. 이 자리가 갭인데 이 두 개의 갭과 여기의 갭과 다릅니다. 즉 우측 거 두 개는 정상적으로 맞았고요. 왼쪽 거 두 개는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연소하는데도 색상이 달라진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목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입니다. 이거 두 개. 이쪽 보시면 여기 하나는 잘 탔습니다. 여기 색깔, 애자 부분의 색깔이 흰색에 가깝죠. 그리고 여기 색깔과 이 색깔 비슷하고요. 이 색깔 세 개는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어둡습니다. 즉 1, 2, 3, 4라고 한다면 가장 잘 연소된 게 3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1번, 4번이 가장 어둡게 연소가 됐습니다. 여기를 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은 연소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1번이 연소가 잘 됐고요. 그리고 2번이 연소가 안 된 겁니다. 모두 다 갭 불량입니다. 갭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방송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스파크 플러그 갭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냉형입니까? 중간형입니까? 열형입니까? 냉형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라운드 됐죠? 곧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환봉을 절단했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둥그렇게 마모됐다. 즉 이렇게 이게 변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것만 변했습니다. 이런 자동차는 이거 하나만 갈아도 노킹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연비가 왜 희박인가? 흡기 오염이 돼서 공연비 희박, 엔진 오일 때문에 공연비 희박, 냉각수 때문에 공기를 덜 빨아들여서 공연비 희박, 그리고 갭이 넓어지는 것도 공연비 희박 조건입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은 여러분들 자동차 본넷에 있는 배출가스 규정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 영상에 보셨던 거, 그 라벨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대로 맞추어서 정상인 차도 있지만 아닌 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가령 1.1mm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1mm보다 간극이 컸다 또는 간극이 좁았다 했을 때를 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소 상태와 간극이 좁을 때와 간극이 클 때가 있다. 그때 내 자동차에는 넓은 게 좋으냐 좁은 게 좋으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연비가 희박이다 농후다. 여러분은 뭘로 판정하십니까? 그 공연비 희박과 농후는 ECU가 산소 센서를 통해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센서가 ECU한테 넣어줄 때 나 배고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산소 센서가 정상적인 파형이 아니라 희박 파형, 즉 이렇게 테스트하기 화면이라고 하고요. 모든 자동차의 산소 센서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시동을 걸면 여기 있던 것이 파형이 점점 올라가서 열을 받으면 이런 모습의 파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배고파요 하는 파형, 공연비가 희박이에요 라고 하는 파형, 현재 그려진 파형보다 이런 파형도 공연비 희박이고요. 기준선 아래에서 노는 것도 희박입니다. 그러면 농후라고 하는 건 뭐냐? 위에서 노는 겁니다. 즉 위에서 길게 있다가 밑으로 잠깐 나왔다가 길게 가고 이거 기준선 위 영역에서 피드백 파형이 나오고 있는 것 배불러요 라고 하는 파형인데 사실은 배불러요가 아니라 엔진에서 고로 연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고 기준선 아래는 배고파요가 아니라 엔진에서 폭발된 가스가 차갑게 나온다. 고로 엔진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즉 연소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쪽으로 정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로 오면 연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연료를 빼라. 아래쪽에는 연료가 덜 들어오니까 연료를 넣어라. 이렇게 신호로 바꿔서 ECU가 제어할 뿐인 것입니다. 산소 센서에 대한 얘기는 할 게 많은데 줄여보겠습니다.
고정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지금까지 스파크 플러그에 대한 열가 자세히 설명하면 날새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강 설명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 냉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열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열형도 아니고 냉형도 아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면 된다. 대신에 스파크 플러그는 갭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갭을 안 맞추면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압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밸브 간극 조절이나 밸브가 잘 닫힐 수 있도록 오트렛이나 HLA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엔진 오일 점도 선택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엔진 오일 추천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흡기 오염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오일이 곧 정상적인 오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엔진 성능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뭔가를 넣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좋은지 나쁜지 생각 안 하시고 무작정 주입하였다가 그걸로 인해서 엔진 성능을 다운시키고 또 그것이 원인인지를 모르고 이것저것 교환하기 시작해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오류를, 특히 권영호TV 채널을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4개의 고장 코드가 있다. 무엇이 원인이며 무엇을 정비할 것인가 소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러갑니다. 바이바이.